이번 시간에는 오웬 하그리브스의 유리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전히 축구가 없어서 오늘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웬 하그리브스 유리몸의 전설을 제가 들고 왔는데 기록 한번 보셨죠? 네, 기록은 봤는데 하그리브스 선수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박지성 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유령과 같은 이름만 있는데 실체는 없는 그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 선수가 2007-2008 시즌에 맨유에 와서 이 시즌에 리그 23경기를 뛰고 그 다음 4시즌 동안에 5경기만 뛰면서 그러니까 박사님이 거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7, 8 시즌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았었고 8, 9 시즌서부터 한 2시즌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 하그리브스 선수가 진짜로 이제 명단에만 존재하는 그런 선수였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잘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42경기나 소화했으면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왜 부상을 입고 은퇴까지 하게 된 건가요? 하그리브스 선수가 은퇴하게 된 부상은 슬개건염입니다. 무릎뼈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이제 심해져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커리어가 단절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호나우두 선수도 슬개건염으로 이제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뛰었단 말이죠. 근데 하그리브스 선수는 거의 27살 나이에 이게 끝나버려요. 경력이. 그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병인가요? 네, 이 슬개건염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뭐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슬개건이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변성이 진행이 되면은 수술까지 하게 되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상은 어떤 식으로 당하고 걸리게 되면 어떻게 선수에게 고통을 주는 건가요? 일단 이 슬개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슬개건은 무릎의 뚜껑뼈와 밑에 경고를 연결해주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이 힘줄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 대퇴사두근에서 발휘되는 힘을 이제 그 경고까지 전달을 해서 어떤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퇴사두근이 반복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 저항이 많이 걸리는 곳이 이 슬개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굽히거나 그랬을 때 이 무릎 쪽이 아픈 걸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증상은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 뭐 점프라든지 아니면 슈팅 같은 걸 할 때 아니면 이제 스프린트 같은 걸 할 때 무릎 전방 쪽에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오는 그런 부상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0년 11월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777일 만에 선발 경기에 나섰는데 6분 만에 다시 교체가 되거든요. 이것도 아마 자신이 통증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증을 느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왔던 무슨 충격 같은 게 다시 느껴져서 손을 드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무릎 전방 통증 때문에 뭐 777일 만에 첫 선발 출전하자마자 교체가 된 건 아니고 햄스트링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교체가 돼서 나간 거죠. 그 햄스트링 부상도 사실은 이 슬개건하고 영향이 많죠. 왜냐하면 슬개건염 때문에 어떤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몸 상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햄스트링 손상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나갈 때는 또 햄스트링으로 나갔지만 그 부상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몸 상태였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이 슬개건염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 큰 힘이 걸리는데 저항을 이겨야 되는 부위인데 이 큰 힘,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에서 힘이 발휘가 될 때마다 이쪽을 자극을 하게 되니까 축구 선수로서 어떤 폭발적인 액션, 그다음에 뭐 어떤 빠른 동작, 민첩한 동작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2008년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집도했던 리차드 스테드먼이라는 의사가 자신이 35년간 본 무릎 중에서 가장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박사님도 수술 안 하시면 의사시니까 무릎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 건가요? 특히 이제 이 슬개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이 슬개건에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힘줄에 어떤 콜라겐 성분이 변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슬개건에 이 퇴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퇴행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이런 이야기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행이라 그러면은 머리에는 와닿는데 퇴행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기능이 약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붓는 건가요? 뭐 어떤 의미인 건가요? 퇴행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슬개건 힘줄의 변성이 비가역적인 변성이 네네. 이제 심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힘줄의 원래 모양과 결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변성이 돼서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진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하그리스가 직접 올린 사진이에요. 근데 무릎이 경기 뛰고 나면 이랬는데 엄청나게 부어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이렇게 하면서도 뛰고 싶었다는 걸 보면 이 선수가 유령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이 마음이 좀 달랐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그리버스의 어떤 계약을 한 4시즌 동안 계속 유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도 중요하다는 건 보는데 이 의사가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봤을 때 하그리브스의 무릎은 끝났다, 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거슨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그 사진을 봤지만 감독은 그 가능성을 그냥 보고 계약을 유지를 계속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적하기 전에 어떤 보여줬던 가능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적한 첫 시즌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퍼거슨 감독이 포기를 하지 않고 미국까지 보내서 네. 오른쪽 왼쪽 슬개건 수술을 2차례나 시켜가면서 아마 재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 사진을 보고 이런 그 수술 집도기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박사님이 맨유의 팀 닥터시다, 퍼거슨이 불러서 닥터 정 이거 하그리브스 계약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계약을 추천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계약 연장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뛸 무릎이 아니다. 그렇죠.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고 이게 지금 당장 계약 당시에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통증이라든지 문제를 만들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스크리닝을 하고 검진을 해서 어떤 결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네. 절대 계약에 사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때 박사님이 맨유에 계셨더라면 네, 하그리브스가 이렇게 3시즌 동안 4경기를 뛰고 맨시티로 이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하그리브스 선수도 제가 보니까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직접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07년에 내 부상이 시작됐다. 다리가 부러지고 돌아왔는데 근력이 제대로 붙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이 뒤에 부상이 이어진 것 같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때 이제 이적 당시에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충분히 재활을 하지 않고 이제 이적한 팀에서 뭔가 또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복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그 부상이 더 악화가 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고, 이 설계 건염은 뭐 어느 한 시즌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변성이 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과사용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에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네. 그 이전에 있었던 팀에서 이미 생겨서 가지고 온 건데 그게 이 부상 이후에 어떤 그 재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하고 중첩이 되면서 이제 맨유에서 터진 거죠. 그러면 이 기록으로 봤을 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는데 이 당시부터 가손상 증후군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치고서 충분히 재활을 못하다 보니까 맨유에서 이제 불거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드는 게 이 선수가 기록만 놓고 보면 사실상 27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선수는 당시 유튜브가 유명하지 않았는데
재활 동영상을 스스로 찍으면서 일종의 팀들한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맨유의 철천지 원수인 맨시티로 갈 정도면 되게 많이 뛰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맨시티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하그리부스가 세 시즌 동안 4경기밖에 뛰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계약을 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한 경기밖에 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맨시티 의사들도 분명히 저걸 많이 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다. 이 가능성이 좀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1년 계약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감독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1년 계약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맨시티에서도 기적은 없었고 한 경기를 뛰고 끝났고요. 네, 박사님 하그리부스가 그 이후에는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 정도까지 아팠으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 정도 부상은 이제 일상생활은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말로 이제 조기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기 축구도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무릎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어떤 조금의 재생 과정을 거쳤다면 모를까 그 상태 정말 31년 의사 생활 중에 가장 최악의 무릎 상태라면 아주 조깅이나 작은 어떤 활동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그 방송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게 역시 부상을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27살에 이 좋은 재능을 썩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하그리부스가 조기 축구는 못해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니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레트로 특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축구는 없더라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니까 박사님 오늘도 아름답게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